자, 일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노 변호사님부터. 우선 당선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거 약간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묘하다. 예. 네.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분열 양상이었었고 서로 예. 간에 상대방이 막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무 좀 슬픈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한쪽을 원사이드하게 이제 이겨주지는 않으면서 어쨌든 선호 투표에서 50%를 넘겨주게 해서 예. 결국에는 이 결과에 승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나가 준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또 최고위원을 보게 되면은 그 친청계로 분류되던 세 분이 또 쭉 나란히 이제 올라가면서 맞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균형을 조금 맞춰준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거를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과 현 지도부, 현 집행부는 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사실 이제 들어간 거다라고 보고요. 예. 또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게 앞으로는 정말 더 분열하지 말고 오히려 예방주사 맞았던 것처럼 서로 좀 다른 생각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를 삼아라. 저는 이게 오히려 이번에 주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곽우신 기자. 일단 김민석 후보가 선언투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 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표는 이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팀 정청래가 처음부터 3명을 딱 조직을 해가지고 예. 이대로 밀고 갔다라는 게 이전 예비 경선 때부터 주요하게 전략적으로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후보 등록했을 때 팀 정청래가 3명밖에 없고 다른 쪽이 많으니까 정청래 후보 쪽이 불리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위원은 본경선 올라가고 최종 당선될 때까지 이 세 분이 쭉 유지가 된 거잖아요. 한 팀으로서. 그렇죠. 그렇게 나란히 2인 삼각을 그러니까 3명이서 같이 달렸기 때문에 예. 무사히 다 안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후보 측의 어떤 전략적인 실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목표가 명확하게 예. 조금 더 김민석 당대표에 가까운 최고위원을 많이 넣을 거라고 했다면은 예. 사퇴 시점이든 아하. 처음부터 이제 대진업이든 라인업이든 이런 것들을 예. 면밀하게 짰어야 되는데 예. 막판 단일화 요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웠다. 그리고 여기에 정청래 후보가 미리 당대표 시절에 했던 1인 1표제 대의원 표도 똑같이 권리당원과 한 표만 적용되는 것도 꽤 먹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첨가해서 예. 전당대 일정에 한몫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호남이 좀 호남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다. 예. 결과를 보는 예. 예. 그러면 좀 일찍 사퇴를 했을 것 같아요. 김영우 후보나 임미애 후보나 그게 좀 같이 투표되고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가 하긴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대의원 얼마 정도 반영이 됐을 뿐이에요. 대의원은 1인 1표제가 의미도 없고 예. 그것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3명 친청계 의원 3명이 생존하게 된 결과로 된 거로 보입니다. 예, 사실 1차 투표 그러니까 이제 경선 1차 경선 보면 친청계 최고 후보 진짜 딱 3명밖에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친석 혹은 친명계 최고 후보는 굉장히 많았다가 다시 또 이게 좁혀지고 하면서 최종 정리도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정상적이고 어떤 예. 게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예. 팀 정청래로 묶였던 거는 처음에 좀 어색하기는 했죠. 그런가요? 그리고 예. 1인 1표부터 이 설계가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설계가 다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게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총리 사퇴 시점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을 했었던 지점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선전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아하. 균형을 좀 이루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예. 저는 당장-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사실은 되게 조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가. 예. 아까 제가 070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지금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은 이게 다 정말로 요소마다 디테일 측면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뭔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솔직히. 그렇군요. 자, 일단은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 더불어민주당 또 최고위 분위기, 당 지도부 분위기를 어떻게 또 좌우할까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근데 저는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출마한 팀 정청래 세 분이 김민석 대표랑 사사건건 나를 세울까라는 의문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차피 당대표가 지명직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지도부에서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가 뭐 과반이 돼가지고 뭘 뒤집는다거나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끝났고 전당대회 막판에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두 사람의 SNS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톤 매너가 좀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도 본인에게 표를 준 분들한테 감사해 하면서도 이것도 다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잘 정리가 됐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진영 모두 큰 진영 안에서 소진영으로 나눠 싸웠던 건데 당장 내년 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서울시장 선거를 분기점을 해가지고 다음 선거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건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싸울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후에 뭔가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의제가 있었을 때 이견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견을 건전한 토론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당이 좀 풍성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매 아침마다 봉숭아당 돼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기자들이 다 받아 적게 만들 건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갈린 거겠죠. 예측해 주세요. 제가 먼저 제가 먼저 6대 3이 되는 거예요. 지명직 2명까지 포함해 원내대표 합치면. 그래서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팀 정청래, 팀 김민석 해야 되나요? 팀 송정길 무슨 정책의 차이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스타 방송 얘기를 하지만 뭔 차이가 똑같은 사람들 같은데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봤을 때 뭐가 확실히 차이. 한동훈, 장동혁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지침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고 여기는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다 이재명 대표 위한다고 그거는 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록 이렇게 심하게 했지만 결국은 3명의 이제 비주류로 이제 될 건데 그 최고위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낸다고 한들 이분들의 목적이 지금 뭐 대통령과 큰 정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음 공천이 뭐 목적이라면 2028년 다음 공천 목적이랑 오히려 여기 잘 흡수돼가지고 있다가 뭐 제가 제 예상관 그렇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기보다는 슥 껴가지고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슥 껴가지고 사람 아닙니까? 슥 껴갖고 슥 친석이 될 거다. 정책의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슥 끼면 친석. 슥 친석. 아니 뭐 이게 뭐 정책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 최민희 사람 후보가 아닙니까? 오늘 연설을 할 때 들어보면 막 얘기하다가 이제 불합리하다 막 얘기하다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현 정부가 내놓은 그 세제 개편안 부동산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지역구 걱정하지 말고 밀어줍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보면 이제 대통령 판 들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쪽이 상징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마도 경쟁적으로 단일 대우를 만들 겁니다. 친명 그렇죠. 극명.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주는 거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아마 서로 앞장설 텐데 이건 시한은 좀 있어 보입니다. 시한이 있다. 시한이 있다. 2028년 총선을 임박해서. 아니죠. 서울시장 선거가 일단 관문이 될 겁니다. 첫 관문은 서울시장 선거 관문이 될 거고. 아직 재판 판결 안 났습니다. 왜 확정하세요? 2심도 안 나왔는데. 가정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에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어요. 아직 와시반은 쌓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관문을 아직 쌓지는 않았으니까 가정이고요. 다만 서울시장 선거가 성립이 되고 그 대우에 어떤 후보들이 나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구신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각자도생이냐 아니냐로 갈 것 같아요. 각자도 요거 좋은 포인트네. 각자도생이죠. 사실은. 각자도생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김민석 당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직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변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내년 봄에 당대표직을 걷다는 것은 차기 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면 거기 승리를 못하게 되면 나는 당대표직을 걸겠다. 그럼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거든요. 그것까지 뭐 노리고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변수까지는 봐야 어느 정도 단일 대우를 만드느냐 또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느냐. 근데 의원들은 결국은 각자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각자도생 맞습니까? 박 변호사님 웃고 계세요. 공천이 최고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천만 받을 수 있으면 뭐라도 할 걸요. 그래서 저는
그 하영 기자님 말씀 맞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후년에 있을 2028년 그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각자 도생이고 한 명씩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명이 같은 목소리 내기 어려워.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뭔 있어요? 뭐 세 명이 똑같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저만 모르는 건가요? 강우승 기자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럴 때 보면 그 디바이드 앤 룰이 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디바이드 앤 룰. 요게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028년에. 근데 어쨌든 그 서울시장 선거가 저희 계속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게 된다면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당대표의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김민석 후보 측에서 김민석 대표죠. 대표 측에서 이번 전당대 준비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또 진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명분이 약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로 최고위원 되신 분들께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게 또 당연히 있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분명히 당에서는 장동혁 얼굴로 서울시장 선거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파고를 만약 넘고 시장 선거를 치렀는데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그럼 장동혁 대표 이제 바로 8월까지 쭉 가고 연임까지 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두 당 대표가 모두 일종의 데스매치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로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심 김민석 당 대표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기를 바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날카롭죠. 배웠는데요, 싹 배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구도가 아니에요. 그 부동산 악재와 세제 개편안 자체가 굉장히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다 한들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노 변호사님. 까셔야 되겠어요. 우리 박앵커님이 진짜 지난번부터 사실 방송 안 나가지만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게 많았거든요. 마이크 꺼졌을 때. 지금 무섭게 제가 말이에요. 할 말이 많은데 아니야. 맞아요.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그렇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선거해봐라. 이게 민주당이 이긴다고 장담 못한다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케이 보궐선거도 우린 받으면 좋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 국민의힘 출입하는 우리 박유신 기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이제 그 온도차가 좀 확실하게 있는 게 한쪽에서는 아니 그 이전까지 선거도 오세훈이니까 이겼던 거야. 오세훈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은 선거들이었는데 우리 오세훈 없이 대안으로서 중도층 표심 잡을 만한 후보 얼굴이 있는 상황인 거야? 장동혁 얼굴로 간판 세워서 하면은 안 될 텐데 지난 선거도 장동혁과 오세훈 분리해가지고 이긴 거야. 이런 분들이 한 축에 계시고. 그러니까 또 다른 축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선 서울시장 선거 질래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내년 초에 갑자기 또 훅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말이죠. 어쨌든 임기가 지나고 나는 시점이고 드라이브 걸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든 안정적으로만 치르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본선을 치르기 전에 빨리 당내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신경 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권파 입장에서는 지금 조광특위 가동하는 것도 사실상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위시하고 있는 서울시당을 좀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번 달 말 임기 말 끝나고 정리되면 바로 다당위원장 안 시켜줄 거야. 싸우는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는 거는 소위 확실히 장동혁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으로 깔아놓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안철수 의원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구도상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지 질지 모르고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랑 세제 개편 낸 것 때문에 좀 불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 구도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내년에 물론 아까 가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 그 보궐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이 뭐 이렇게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하고 손잡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자기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 구도를 되게 좋아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나가든 뭐 누가 나가든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내가 공천만 받으면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산다. 그러면 나중에 대권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예. 서울시장 선거 자신 없다 이게 이쪽이에요. 민주당은 자신 없어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기뻐할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다. 요새 개몽되셔가지고 전한길 씨가 인증해 주셨잖아요. 개몽됐다고 안철수 의원 개몽된 것 같다고. 네. 저희 스탠스도 많이 바뀐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은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이분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한이 있는 한이 분이잖아요. 있잖아요. 옛날에 양보. 박원순 시장 양보로 시작된. 그렇죠. 그게 예. 있기 때문에 그전 선거에서는 요 지방선거 때는 나는 지역구를 지켜야지 서울 안 나갈 거예요라고 정리가 있었지만 예. 이번 보궐은 약간 판세 다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동훈 친한동훈계도 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있는 중요한 상황도 거죠, 있고 네. 안철수 의원이 그 심지를 보면 돼요. 행동을 왜 저렇게 하냐. 심지?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이상하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이 예. 무슨 어떤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 그 맥락을 보면 그 무렵에 오세훈 시장 예. 재판 선거, 결과가 선거. 났거든요. 맞아요. 또 예. 재판이 이제 뭐 선거권 상실하는 걸로 예. 나오니까 예.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하.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음. 서울시장 자리 본인이 국회의원 하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예.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아하. 최소한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중도적인 정도 또 개혁적으로 보이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김민석 이제 당 대표는 이상한 이벤트가 없기를 바랄 것 같아요. 2028년도 선거 때까지. 그죠. 그냥 쭉 있으면 공천하면 되는데 그렇죠. 괜한 이벤트가 큰 자기 있으면.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벤트가 없으면 쭉 가서 공천해요. 예, 공천하면 그러니까요.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유명한 말 중에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 있잖아요. 묻고 더블. 예, 묻고 더블로 가. 예. 이게 뭐냐면 예. 그 승부사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 예. 묻고 선거 더블. 예. 그렇게 겨냥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예. 이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 개헌 문제라든가 예. 주가 문제라든가 아하.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지금 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구도를 그릴 수 있냐면 이전에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력을 갖고 있는 새 인물 예. 또는 대통령 못지않은 그러니까 이후에 그 이후 대선을 꿈꿀 사람들 이게 이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구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장을 정말 잘 준비해서 이후에 서울시 판도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고 보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스스로 발광체가 너무 활활 타오른다기보다는 뒤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런 선거가 있다가 한다면 그거를 발판으로 더 대선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이벤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묻고 더블로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당대표의 자리를 걸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예. 이게 한번 뱉었기 때문에 다시 주워도 받담을 수는 없거든요. 아하.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실제로 어제가 이제 그러니까 서울 그 전당대회 연설이 마지막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김민석 후보 연설은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아하. 판메이커다. 20년 동안 쭉 판을 짜온 사람이고 아하.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으로 사실 그 전략이었거든요. 일단 우리 정원호 후보도 다시 북돋아 주고 다른 후보도 다 모아가지고 서울시장 경선 어떻게 후보 경선할 건지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저는 예. 보면서 연설에 꽤 많은 시간을 저기에 할애하는 것부터가 이미 김민석 후보도 예.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예. 그 운명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아하. 미리 청사진을 조금 그렸다. 아하. 그걸 또 당원들에게 발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예. 말씀드리면 추가하세요. 그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 그룹이 갈라져 있잖아요. 예. 이걸 하나의 대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시장 선거가. 아하. 예, 그런 이벤트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그 이벤트가 또 열릴지 안 열릴지는 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또 다르게 판단하면 저희에게는 아무런 그 그쵸, 가치가 그쵸. 무용한 영상을 삭제해야 됩니다. 예. 누구를 세월을 재방송 되게 좋아하시네. 예. 박지영아. 그냥 묻히는 거군요. 떠올라 가잖아요. 않고. 영상. 예, 박제가 돼. 좋아요, 박제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저희 제작진이 또 최고위원 당선자 중에 한 분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군요. 예, 그러면 최고위원 당선자인 한민수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수 후보 나와 계시죠? 예, 한민수입니다.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예, 최고위원 당선자시죠. 그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일단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힘든 과정이었고요. 예, 예.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또 일반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예.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통합과 개혁을 통해서 예.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진심 알아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예, 최종 5위로 당선되셨는데 어떤 당심, 어떤 민심에 작용됐다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제 초반에는 3등을 했었죠. 예,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도 이제 저랑 방향과 속도를 같이 하는 또 최고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후보들도 이번에 5위 당선권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번 결과에 너무 만족스럽고요. 예. 최고위 구성에서 잘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아쉬운 거는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사랑,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안타깝게 낙선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인데요. 네. 우리 후보님은 이제 정청래 후보의 낙선을 안타까워하시는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 팀 정청래 3분이 들어갔고 친석계 후보 2명에서 3대2 구도가 돼서 일각에서는 이제 또 이제 그 개파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회의,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저희 민주당의 DNA는 예,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되 예, 결론이 나면 한 팀으로 원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입니다. 예. 제5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 도움이 된다면 무슨 친청 친석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예.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고요. 예. 뭐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 뜻과 다르다. 그러면 저희들 의견을 당에 전달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도부입니다. 예. 그 뒷받침을 통해서 28년 총선 승리, 30년 대선을 승리하는 게 목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전당대회 국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았습니다. 신천지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이중당적 문제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후보였을 때는 또 박시영 TV 같은 또 어떤 가짜 네. 뉴스를 만드는 또 유튜브들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이후에 네. 또 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갈등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불거질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신임 당대표 말씀을 이제 들어봐야겠죠. 예. 그죠? 아직 뭐 회의를 안 했으니까. 근데 대표께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시급합니다. 민생 문제, 개혁 문제. 이건 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도 없는 거고 예. 계속 추진을 하는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지도부 내에서 잘 협의하고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와 잘 지내시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께서 선출한 지도부 아닙니까? 예, 예. 당연히 저들은 협력하고 예. 당연히 우리 목표 아까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가가는 과정에서 예. 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은 하겠지만 예.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민수 최고위원 당선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한 1분 남아서 우리 또 게스트분들 말씀 짧게 20초씩 듣겠습니다. 자, 앞으로 과제 무엇일지 우리 노 변호사님. 이제는 이제 단합이죠. 예. 그리고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두들 그동안의 앙금을 좀 씻어내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화구신 기자. 네,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났으면은 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지지자분들끼리 더 이상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땠고 뭐 했으면 뭐가 이겼고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결과는 예. 나왔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한편으로는 또 유튜버 역할이 또 있는 큰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유튜버도 하지만 예. 좀 큰 유튜버나 이런 데서 좀 예. 싸움 붙이기보다는 예.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좀 전에 말했던 예. 단합 그리고 지지자들의 갈등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지자 통합에 또 유튜버가 중요하겠다. 네, 10초. 예,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정청 관계도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하고요. 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